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납입한 원천징수 세액과 1년 동안 내가 총 내야 될 세액을 비교하는 작업입니다. 매년 2월 달에 실시하는 이유는 12월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하고 2월 달에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는 작업이죠. 이제 홈택스를 통해 돌려받을 예상세액과 그 납부할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되는 거죠. 작년과 비교해서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각 소득별로 30만 원씩 한도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. 또한 과거에는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15%,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30%, 직불카드도 30% 이렇게 그 사용 금액의 일부만 소득공제를 인정해 줬는데요.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의 80%를 인정해 주니까 아마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더 커지셨을 겁니다.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이제 작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의료비 공제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을 사신 금액이 자동으로 전산에 나옵니다. 다만 현금으로 구매하신 경우는 안경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되니 그 점 참고하시고요. 또한 실손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의료비를 사용하고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올해부터 이제 전산에 나타나고 있으니 그 점은 꼭 차감하시길 바랄게요.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걸 잘 찾아서 적용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,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말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. 누구의 부양가족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, 교육비, 각종 보험료 공제 이런 게 다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누구에게 선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멀리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이라든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는 다른 가족들이 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져와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부양가족 공제를 하면 일단 60세 이상의 부모님, 연소득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.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씩 우리 기본공제를 해주고 있고요. 부모님께서 70세 이상의 고령이시다 하시면은 이제 100만 원을 추가해서 250만 원 공제가 될 거고,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장애인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200만 원 추가해서 고령의 장애인이시다 하면은 최대 450만 원까지 1인당 공제가 되겠죠.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이제 두 분 다 근로소득자란 가정하에 이제 소득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조금 절세 효과가 있을 거예요. 먼저 원칙은 높은 분들이 하되 이제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금액을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좀 높은 분들한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거고요. 이제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 총 급여의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조건이 있어요. 그래서 총 급여가 좀 낮으신 분들이 그분들을 적용받는 게 좋을 거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홈택스 지금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직접 입력해 보셔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왔다 갔다 해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. 일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함은 총 급여의 25%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적용이 돼요. 일단 그래서 총급여의 25%까지는 약간 신용카드가 혜택이 더 많으니까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시고요. 초과하는 구간에 있어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사용금액의 15%만 소득공제액으로 인정이 될 거고요.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,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30% 인정이 되니까 공제율이 더 높겠죠.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이제 주택자금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. 우리 전세 사시는 분들이나 월세 사시는 분들, 또 이제 집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.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, 세대주 같은 경우는 월세 금액 최대 700만 원까지 해서 10%를 돌려주는 연말정산이 있어요. 그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. 전세 같은 경우는 이자 납입한 금액과 원리금 상환한 금액, 원금 상환한 금액이죠. 그 합한 금액의 40%를 곱해서 한도 금액 300만 원까지 또 소득공제를 해줘요. 그리고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무주택 세대주 혹은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3개월 이내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 대출받은 조건에 따라서 300에서 최대 1,800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. 최대 1,800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비거치 분할 상환이라고 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형식이에요. 자, 대출 기간은 15년 이상이셔야 되고요. 그래서 소득공제 금액이 1,800원까지 되면 매우 큰 금액이니까 그것도 연말정산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주택 청약 같은 경우도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가능하세요. 부모님과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세대주로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년 총 240만 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40%, 한 96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.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또 적용해 줍니다. 그래서 청약 기회도 잡을 수 있으시고 원금과 이자까지 나오는 상품이니까 저축 효과도 있고 소득공제도 받고 일석삼조 효과니까 한번 가입을 해보시면 좀 추천드립니다. 조금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인데요. 연금 계좌를 좀 활용해 보세요. 연금 계좌란 함은 이제 뭐 IRP라든가 연금저축 각 계좌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펀드, 보험, 신탁 이렇게 상품들이 있는데 납입한 금액에 700만 원까지 넣으시면은 15% 혹은 12%의 이제 세액공제 효과가 있으니까 거진 한 94만 원 이렇게 100만 원 돈이 왔다 갔다 절감이 될 거거든요. 다만 가입하시고 55세 이전에 인출을 하시면은 내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 토해내셔야 되니까 그 점만 좀 유의하셨으면 합니다. 사회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연간 24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. 매월 20만 원씩 정기 납부하시고 240만 원 만드셔서 그 금액의 40% 96만 원 소득공제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. 두 번째는 좀 내 소비 패턴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화로 받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신용카드 사용도 하고 체크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발행을 통해서 소득 공제율을 좀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여유가 되신다면 내가 나중에 노후 자금을 위해서 연금 계좌 가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IRP 가입을 하시면 최대 700만 원까지 12%에서 15%까지 총 급여 수준에 따라서 세액이 공제되니까 이 점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세한 기간은 아무래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정말 잘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. 내가 그동안 내왔던 세액들도 조회할 수 있고 이제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지 세액공제를 받을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랄게요.